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제 5강입니다. 자, 5강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조건 맞추기 두 번째 유형이에요. 조건 맞추기 두 번째 유형은 앞에서 봤던 이제 조건 맞추기 1과 유사한 유형인데 단 난이도가 좀 높고 다양하다 보시면 돼요. 앞에서 봤던 난이도는 뭐 1, 2, 3 정도 됐죠. 근데 지금은 2, 3, 4, 5 그 정도 난이도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인데 공공기업의 영업사원 ABC는 신제품 반응을 보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하러 간다. 강남, 명동, 신촌, 분산, 일산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다음 조건에 따라서 직원이 방문할 내용을 적절하게 추려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표를 작성하겠죠. 표를 작성하는 것은 여기 ABC 세 명의 어떤 영업사원이 이렇게 5개 지역이라는 표를 작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표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서 A, B, C,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강남, 명동, 분당, 일산. 근데 이제 조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그 전에 계속해왔던 바로 고정된 것이 있는가를 보는 건데, 여기 A는 B보다 적은 수를 방문했고 C보다 많은 지점을 방문했다. 한번 쭉 읽어보셔야죠. B 방문한 지점은 A국과 겹치고 C와는 한 곳과 겹친다. C가 방문한 지점은 A도 방문했다. A는 명동, 강남 지점을 방문했고 분당 지점을 방문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고정된 거죠. 바로 강남 지점을 방문한 사원은 신촌 지점을 방문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명의 사원이 방문한 지점은 강남과 일산 지점이며 두 명의 사원, 그리고 모든 사원이 방문한 지점은 하나뿐이 없다. 모든 사원은 최소 2개, 최대 4개 지점을 방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얼핏 보니까 아까 봤듯이 이제 이런 것들이 확정된 것이 나오고, 이것이 이제 절반 정도 확정되고, 다음에 특히 A는 B보다 적은 수의 지점을 방문했고 C보다 많은 수의 지점을 방문했는데, 그때 그것이 2개 그리고 최대 4개라면 이것은 이제 2개, 3개, 4개 이것이 결정될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A, B, C랑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지점, 시장 조사하는 지점과 세 사람과의 어떤 몇 군데를 방문했는지 그것도 여러분이 짐작하게끔 만드는 그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잠깐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 이제 같이 맞춰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보다시피 이제 다음 같은 표를 만들고 요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떤 걸 보느냐, 아까 쭉 읽어보니까 이런 것이 됐어요. 여기 A는 B보다 적은 수 지점을 방문했고, 그리고 C보다 많다. 그러니까 C가 제일 적고, 그 다음에 A, B라는 거죠. 근데 여기 모든 사원은 최소 2개 지점, 4개 지점까지 방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는 3군데 방문했을 때고, 그리고 B는 4군데, C는 2군데 방문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과 이것은 완전히 사용됐어. 자, 이렇게 이제 사용된 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쳐다보지도 말고, 그래야지만 이제 어떤 아직 적용되지 않은 것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읽다 보니까 확정된 게 몇 개 있었죠. 이거 A는 명동, 강남을 방문했고 분당 지역은 방문하지 않았다. 이것도 여기다 적어놓을 수 있죠. A는 명동과 강남을 방문했고 분당은 방문하지 않았다. 아예 확정되는 겁니다. 이 강남 지점을 방문한 사원은 신촌 지점을 방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방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 그러니까 이것으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또 이런 것이 있다면 사용될 여지가 있으니까 일단 내버려 둡시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거기 두 명의 사원이 방문한 점은 강남과 일산 지점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여기 강남과 일산 여기 두 명이 여기 방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원이 방문한 점은 하나뿐이 없다. 그럼 여기서 아까 신촌과 분당은 A가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원이 바로 방문한 점은 명동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명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 동그라미 이건 다 방문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군데도 그리고 세 군데도 아닌 점 한 군데죠. 여기 바로 한 군데가 되는 것 같아.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A는 세 군데 방문했으니까 일산을 방문했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모두 적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런 얘기인데, 여기 C가 방문한 지점은 A도 방문했다. 그러니까 C가 방문한 지점은 여기 세 군데가 있죠. 여기 방문했으니까 여기 강남과 명동 확정됐으니까 강남이 될지 일산이 될지 몰라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명히 C는 이 강남 아니면 일산일 거랍니다. 강남 아니면 일산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것은 신촌과 분당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래야지 이 두 군데 중 하나가 돼야지만 여기서 말한 C가 방문한 점은 A도 방문했다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케이스인데, 자, 그렇다면 뭐가 되죠? 이것은
요거라는 곳은 영영이 될 수뿐이 없어요. 반드시 한 군데는 방문해야 될 테니까. 근데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적용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강남을 방문한 사원은 신촌지역을 방문하지 않았다죠. 근데 거꾸로 보면 이것에 바로 이제 대우를 구할 수 있어요. 대우 구하면 신촌지역을 방문하면 강남 지역은 방문하지 않았다죠. 그러니까 여기 신촌지역을 방문했으니까 강남 방문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B는 네 군데니까 요거 방문했어야죠. 그 다음에 C는 두 군데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 A랑은 겹친다 그랬죠. 두 군데에서 겹친다니까 요게 겹쳐야 할 겁니다. 요 강남은 이제 두 명이니까, 여긴 두 명이니까 이미 결정됐으니까 아니고. 자, 그러고 보니까 모든 조건을 만족하고 있죠. 여기 두 군데, 세 군데, 한 군데, 두 군데. 여기도 A는 세 군데, 네 군데, 두 군데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이 확정되죠.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따지다 보니까 따진 것도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대우를 따져야 되는 어려움, 그리고 이런 거 중복된 거, 그리고 누가 방문한 점이 누가 또 방문하지 않았다. 자, 그런 식의 어떤 조건이 좀 까다롭게 나온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답을 찾으면, 이제 답을 찾는 건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아보면 다음 중 가장 적절하게 추론한 거죠. A는 1, 3을 포함해서 네 군데다. 아니죠. A는 세 군데예요. 진작부터 알았어요, 우리는. A, B는 강남 지역입니다. A, B 모두 아니죠. B는 강남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B는 명동 강남. 자, B는 명동 강남을 방문하지 않았죠. B는. C는 강남 지역을 방문했다. C는 강남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1번 문제였어요. 자,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자, 공공공사에 근무하는 ABC는 과장 대리 사원이고 기획팀, 디자인팀, 연구팀 소속이다. 자, ABC가 택시를 타고 출장하는 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바르게 짝짜진 것은,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정보 변수가 몇 개냐면 ABC라는 변수가 있고, 과장 대리 사원, 그리고 기획팀, 디자인팀, 연구팀, 그리고 앉다 보면 여기 좌석이죠. 좌석. 어디에 있는지 좌석도 있고, 그 다음에 입고 있는 재킷. 그러니까 정보가 이제 하나, 둘, 셋 변수가 한 5개 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지만 단 세 사람뿐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난이도가 이렇게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라 바로 확정짓기가 쉬워지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본다면 이런 식의 어떤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보가 5가지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여기 어떤 ABC가 들어갈 건가 보고, 그 다음에 좌석, 앞좌석인가 뒷좌석인가, 조석인가 뒷좌석인가, 그 다음에 소속팀, 소속, 그 다음에 직급, 그 다음에 이제 색.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5가지에 대한 변수를 이렇게 ABC를 맞춰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적용시켜야 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조건 맞추기에 대한 또한 전형적인 문제죠. 자, 앞에서 어떤 변수가 2개라면 그냥 이렇게만 놓으면 되겠지만, 이것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변수가 여러 가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표를 작성하는데 좀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좀 더 읽어본다면 이제 어떤 것이 확정되고 확정되지 않은지. 과장은 조석. 그러니까 과장은 어떤 확정된 좌석이 있는 거죠. 검정색 재킷을 입지 않았다. C는 연구팀이 아니면 A는 청색 재킷을 입고 있다. 자, 그리고 기획팀과 디자인팀은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있지 않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조석, 한 사람은 뒷자리라는 거죠. 대리는 연구팀과 오른쪽에 앉아있다. 이 사람은 이제 대리와 기획팀은 이제 뒷좌석에 같이 앉아있다는 얘기고, 연구팀은 회색 재킷을 입고 있다. 한번 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 이제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표를 작성해 봤어요. ABC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처음부터 ABC를 확정하고 시작해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좌석, 소속팀, 직급, 아니면 이것도 이제 색깔 그린 다음에 바로 한 줄로 나타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 중에서 이제 확정된 게 뭐가 있나 보면, 과장은 조석에 앉아 있으며, 그러니까 여기 이 좌석이 이것이, 조석은 이것이 과장이다, 과장. 자, 이렇게 써놓고 시작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검정색 재킷을 입지 않았다니까 여기 검정색에다 X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방식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맞추기에 대한 이제 전형적인 문제죠. 대리는 기획팀의 오른쪽에 있다. 그 말은 이제 대리랑 기획팀은 바로 뒷좌석에서, 대리와 기획팀, 오른쪽 왼쪽은 뭐 차이가 없으니까 여기 여기 대리는 팀이 기획팀이죠. 기획팀. 여기 기획팀의 오른쪽에 앉아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요것과 요것이 사용됐다는 거야. 자, 다음에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거죠. 아까 이제 기획팀이 나왔기 때문에 기획팀과 디자인팀은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있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요 두 좌석의 옆자리
나란히 앉아 있는 거니까 여긴 조석이죠. 그러니까 나란히 앉아 있지 않은 바로 디자인팀은 이것이 조석에 앉아 있는 과정이 될 겁니다. 이것이 디자인이죠, 디자인. 자, 그러겠죠. 아까 기획팀과 대리는 바로 옆좌석에 앉아 있고 기획팀과 디자인팀은 옆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 팀 바로 연구팀은 이제 대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여기 연구팀은 회색 재킷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연구팀이 회색 재킷을 입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우리가 여기서 회색을 입었으니까 여기서 다른 색은 입지 않고 이것도 다른 색은 입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청색은 바로 이제 과정이 입었겠죠. 우린 세 개 중에서 하나는 0이 될 테니까 그럼 여기서 X 0. 자, 이것으로서 우리는 아까 주어진 조건에서 이제 재킷의 색깔이 확정됐어요. 색깔이 확정된 걸 갖고 우리가 찾아 나가면 여기 A는 청색, 그러니까 여기가 A가 되는 거죠. A는 청색이기 때문에 C는 연구팀이 아니라 했죠. 그러니까 C는 연구팀이 아니니까 이제 C는 여기 기획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B가 되겠죠. 물론 이제 조석이 아닌 이것은 뒷좌석이니까 이것은 할 필요도 없고 C는 사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모두 확정되고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맞는 거 틀린 걸 고르니까 그 다음부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맞는 걸 고른다면 보다시피 B가 연구원이면 B가 연구팀이고 그리고 대리고 그 다음에 회색을 입고 있다. 그래서 답은 4번만 옳고 나머지는 틀려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보단 조금 여러분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변수가 워낙 많으니까. 하지만 또한 이것은 세 사람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해볼 만한 문제였어요. 이것이 2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3번입니다. 3번의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인데 신입사원 A는 휴게실에서 4사람 중 김 과장에게 서류를 전달하고자 한다. 다음 내용을 토대로 할 때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건 조건 맞추기이면서 이제 동시에 또 순서 추리가 되겠네요. 김 과장은 서대리 정주임 박 사원과,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변수는 이제 일렬로 서 있는데 요 4사람, 그리고 가장 앞에 있고 우진 씨는 가장 뒤에 있다. 이것이 이제 확정된 경우죠. 그리고 여기 넥타이, 그 다음에 직급, 그리고 이름. 자, 그러니까 이것도 변수를 본다면 굉장히 많은 것이 일단 이런 식의 어떤 직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일렬로 서 있는 거지, 순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있고 직급 말고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넥타이도 있고 한 4가지 변수가 됩니다. 4가지. 자, 그래서 이 4가지 변수를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면 이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넥타이도 이제 4개니까 어떤 표로 작성할 때 한 칸으로 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죠. 여기 순서가 1, 2, 3, 4 등을 이 등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확정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직급, 여기 이름. 자, 이름.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이제 놓기 나름인데, 그 다음에 넥타이 이렇게. 넥타이는 아까처럼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배열시지 말고 이런 식으로 여기 순서, 직급, 이름, 넥타이 이런 식의 어떤 표를 갖고 여러분 한번 확정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봤던 이제 문제를 다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 과장, 서대리, 정주임, 박 사원, 그리고 서대리는 자판기 가장 앞에 있고 이게 이제 확정된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 맨 앞에 있는 것이 서대리. 그리고 여기 보면 우진 씨는 가장 뒤에 있다. 이름 여기 우진, 그지? 우진 씨는 가장 뒤에 있다. 여기는 확정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진욱씨는 보라색과 빨간색 넥타이를 한 사람 앞에 있다. 빨간색을 한 사람은 직급은 사원이다. 김 과장은 초록색 넥타이 한상준 씨 바로 뒤에 있으면 가장 뒤에 있지 않다. 은호 씨 바로 앞에 남색 넥타이를 한 사람이 있고 바로 뒤에 정준 있다. 자, 보다시피 여러분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변수가 그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지 말고 간단하게 어떤 도식화하도록 합시다. 이런 얘기죠. 첫 번째 보면 진욱 뒤에 바로 두 사람이 있다 그래서 자, 보라색, 빨간색. 자, 보라색이 먼저인지 빨간색이 먼저인지 모르지만 그죠? 이렇게 두 사람이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빨간색 한 사람은 사원이다. 이것이 사원이야, 사원. 그 말은 이제 진욱 씨는 사원이 아니란 얘기죠. 자, 다음 김 과장은 초록색 넥타이를 한 상준 씨 바로 뒤에 있으면 가장 뒤에 있지 않다. 이걸 간단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겠죠. 김 과장은 상준 씨, 여기서 특히 초록색 넥타이를 한 상준 씨 바로 뒤에 있으며 그리고 가장 뒤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누가 있다는 거죠.
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명인지 두 명인지 모르지만 가장 뒤는 아니다. 이렇게 표시해 놓읍시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은호 씨는 바로 앞에 남색 넥타이라는 사람이 있고 바로 뒤에 정주임이 있다. 그러니까 특히 이것은 은호는 이건 이제 앞에 있다 뒤에 있다인데 바로 앞에 있다 바로 뒤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은호 씨 바로 앞에 남색 넥타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뒤에는 정주임이 있다. 정주임.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다르게 이 경우는 지금 남색 넥타이 은호 정주임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여기다 이제 여러분이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잠시 혼자 못 풀었다면 지금이라도 이걸 적용시키는 걸 어떻게 할 건가 한번 여러분 확정 지어 볼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어려운 것이 이걸 여기다 적용시키는 경우가 이제 쉽지 않다는 건데, 잘 보면 이런 얘기죠. 이 진욱 뒤에 두 명 있다는 거죠. 두 명. 그리고 초록색 상준 뒤에도 두 명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색 넥타이 뒤에도 두 명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사람 이름인데 여기 사람이 하나 결정됐잖아. 여기 진욱, 상준, 은호야. 그러니까 진욱 둘 있고 뒤에 상준 뒤에도 둘 이상 있는 거죠. 근데 얘는 그지? 결국 얘는 둘 이상 있다면 결국 우진이 확정된 과정에서 은호는 뒤에 한 명이 있는 경우뿐이 없습니다. 물론 두 명이 있을 수 있지만 두 명 있는 경우가 이렇게 세 명일 수는 없잖아. 네 명 중에서 두 명인 경우가 세 명일 수 없기 때문에 은호는 반드시 여기 있을 겁니다. 은호가 여기 되는 거나 앞뒤로 바로 뒤에 있다 그랬으니까 얘가 정주임이 되는 거고 정주임. 그리고 여기서 넥타이가 바로 남색이 되는 겁니다. 남색. 자, 그렇게 되고 나니까 우리는 이어서 남색은 여기 있을 수 없으니까 남색과 겹치니까 여기서 얘가 초록색이 될 겁니다. 초록색이 되니까 이제 여기 김과장 그리고 초록색이 있는 사람은 상준이죠. 여기 바로 상준이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 진욱은 여기가 진욱이 되는 거죠. 진욱. 이름이 확정됐으니까 확정되고.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여기 빨간색이 사원이라 했잖아. 근데 맨 나중에 정주임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사원이가 여기가 빨간색. 여기 보라색. 그리고 여기 안 나온 한 사람이 과장이죠. 여기 과장. 여기 김과장.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확정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분명히.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맞는 걸 찾는 문제야. 맞는 걸 찾는 문제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래요. 박사원의 이름은 은호다. 박사원은 은호다.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주임은 보라색이다. 여기 정주임 보라색이다. 맞죠? 김 사장은 빨간색 넥타이라는 사람. 김 과장은 빨간색 넥타이라는 사람보다 뒤에 있다. 이게 틀렸습니다.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틀려있고. 서대리는 초록색. 자, 얘는 남색 넥타이를 맨 사람에게 아까 김 과장한테 전달하려니까 남색 넥타이를 맨 사람한테 전달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 이제 3번이 답이 되는 경우가. 자, 보다시피 우리가 못할 건 아니지만 처음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식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3번 문제였어요. 자, 이번 문제 이제 4번입니다. 4번 이제 여태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 5라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문제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경우수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이 체감하는 난이도가 높을 거로 예상돼요. 여기 보면 면접관 가불병정이 신입사원을 선발하는데 면접실 1, 2, 3, 4로 나누어서 지하는가. 근데 이거로 끝나면 다인데 문제는 바로 오전 오후로 두 번 면접이 참가하고 그다음에 오전과 오후는 다른 면접실에 들어가. 여기 이 조건 똑같거든. 여기는 동일한 면접실에 들어가는 경우가 없는 경우나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갑이 오전에 들어가는 면접실과 면접관 병이 오후에 들어가는 면접실은 동일하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바로 이 어느 면접실인지 모르잖아. 그런 경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전과 오후에 면접실이 붙어있는 면접관 갑뿐이다. 이것도 이제 조건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데 그나마 이해는 되죠. 면접실이 붙어있다. 1, 2, 3, 4 중 1, 2 또는 2, 3, 3, 4 이것 중에 하나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면접관 병은 2, 4 면접실에 들어간다. 을과 정은 2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을이 오후에 들어가는 면접실을 오전에 들어가는 면접실 왼쪽에 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이제 방향 오른쪽 왼쪽을 정하기 위해서 1, 2, 3, 4로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여기서 면접실 오후에 면접실 1에서 면접을 지난 면접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기가 있는데 여기 보기가 제가 안 갖고 나왔어요. 여기 보기
1, 2, 3, 4, 5가 여기 갑을 병적이겠죠. 그래서 얘는 알 수 없다. 자, 여러분이 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여러분이 뭐 시도 못할 건 아니니까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할 만큼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 이 표를 작성하기도 어렵죠. 잠깐 보면 이 표가 이렇게 작성되겠는데 여기 1, 1이겠네요. 그지? 1, 2, 3, 4 면접시가 여기 갑을 병적 있죠. 갑을 병적. 갑을 병정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오전 오후로 들어가잖아. 여기 오전 오후로 나온던가 또는 여기 오전 오후로 이렇게 분리한다던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해야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오전 오후로 이렇게 분리해 봤거든요. 오전 한번 오후 한번 해도 되고요. 여러분 편한 방법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자, 잠시 멈추고 시도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는 분리해 본다 그랬습니다. 면접실이 1, 2, 3, 4 이렇게 갑을 병정 오전 오후. 근데 여기서 이제 고정된 경우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아까 읽어본 경우 이런 경우가 고정되지 않지만 조건을 제약하는 거, 이것이 병은 2와 4에 들어간다. 자, 2와 4에 들어간다는 말은 바로 병이 2와 4에 들어간다는 말은 1과 3은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2와 4에 들어간다. 면접관 의과정은 2에 들어가지 않는다. 면접관 의과정은 2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안 들어가는 거로 확정된 경우야. 자, 들어간 경우랑 들어가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병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4개 중에서 하나가 오전 오후 들어가야죠. 오전 오후가 이렇게 들어간 경우가 2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읽다 보면 저기서 병과 관련된 걸 찾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면접관 강의 오전에 들어간 면접시가 병이 오후에 들어간 면접실은 동일하다. 근데 그 동일한 그 면접실이 결국 뭐냐면 병이기 때문에 2 아니면 4 될 수뿐이 없겠죠. 2 아니면 4. 그러니까 여기 오전 오후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런데 보면 이런 게 있어. 또 오전과 오후에 들어가는 면접시 붙어있는 경우는 갑뿐이다. 그러니까 갑은 여기 2 아니면 4가 들어가는데 4가 들어갈 땐 붙어있는 건 3이지만 2가 들어갈 땐 붙어있는 게 1, 3이죠. 그래서 사실 두 가지로 나눠 보면서 해야 돼요. 근데 가능성은 이제 아무래도 4보다는 2가 많기 때문에 이걸 2를 제가 할 텐데 2가 확정된 게 아니라 만약 2로 해서 답이 안 나오면 다시 해봐야 돼요. 그걸 고려해 본다면 갑을 처음에 오전에 2에 들어간다고 가정하죠. 자, 2에 들어간다고 가정한다면 여기 병은 여기 오후에 2에 들어갈 겁니다. 여기 갑이 오전에 들어가는 면접시가 병이 오후에 들어가는 면접시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뿐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될 것이, 자, 갑이 이 면접시 들어갔기 때문에 오전에 이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찬가지죠. 병이 바로 이 면접실에 오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오후에 들어갈 수 없어.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갑은 오전 오후로 똑같은 면접실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못 들어가죠. 당연히 여기도 못 들어갑니다. 요것이 그지? 요것만 갖고도 확정된 내용 중에 하나. 그렇다면 이제 아까 병은 이 면접실과 4면접실이니까 이 면접실이 오후에 들어갔으니까 오전에 여기 4면접실에 들어갈 수뿐이 없죠. 아까 요 조건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여기 4면접실에 오전에 들어갔다면 여기 을도 4면접실이 오전이고 정도 4면접실 오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X가 지워지는 것도 이해해야 돼. 여기까지 고려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 단계를 풀었던 2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풀었어도 어렵죠. 물론 여기서 한 가지 가능성을 남겨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푼 거.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조건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다음 이제 아까 고려해봤던 오전 후에 들어간 면접시 붙어있는 경우는 갑뿐이다. 이걸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갑이다. 그러니까 갑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아까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오전 후가 붙어있는 것은 1 아니면 3이죠. 1 아니면 3입니다. 자, 1부터 해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1이 여기 들어간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들어간다고 가정한다면 붙어있는 것은 바로 이 면접실에 붙어있는 1. 그럼 이게 들어가면 여기가 이렇게 XX가 되겠죠. 아까 그 조건입니다. 그럼 여기가 5니까 바로 5는 이 면접실 5는 모두 X가 돼버려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을은 어떻게 냐? 을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죠. 이거 이 네 자리인데 오전 오후로 나눠 들어가는 거야. 지금 다시 보면 을이 오후에 들어가는 면접실은 오전에 들어가는 면접실 왼쪽에 있다. 그러니까 오후가 오전에 왼쪽에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오후가 오전에 왼쪽. 그러니까 이것이 오전은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왼쪽에 들어갈 수가 없죠. 오른쪽일 수 있지만, 그래서 이 경우 안 된다는 거야. 이 경우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막 뭐 했더니 안 되냐면 갑이 오후에 들어가는 그런 면접실을
2와 인접한 1로 하니까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된 거죠. 안 된 걸 우리가 지웁니다. 안 된 걸 지워요. 여기까지 지워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지워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서 그 경우 말고 다른 경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다른 경우가 이제 5전과 5에 들어가는 면접실이 붙어 있는 경우는 가뿐이다. 그래서 1 면접실에 5에 들어가니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3 면접실에 5가 들어간다면 이런 얘기를 가져가는 거야. 자, 이게 가져가니까 이제 이것이 XX 없어지고, 다음에 5니까, 여기도 바로 이렇게 5니까 5는 모두 없어져야죠. 이렇게 돼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아까 안 된 거 뭐냐면, 첫 번째 안 된 것이 이것 때문에 안 됐죠. 이건 과연 될까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때 보는 것은 면접관 을이 5에 들어간 면실, 오전에 들어간 면실 왼쪽에 있다. 5에 들어가는 것은 오전에 들어간 면실의 왼쪽에 있다. 오전 5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뿐이 없어. 왼쪽에 들어가는 건 이것뿐이 없습니다. 요것뿐이 없죠. 이렇게. 여기 오전 5. 을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5 위에 들어가는 것이 왼쪽에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잖아. 그래서 답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 면접실 위에 5에 들어간 면접관 누구인가 이거죠. 바로 을이 되는 겁니다. 보다시피 뭐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나마 이 방법으로 찾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4번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자, 5번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ABCD 사원은 사무실 이전하면서 다음과 같은 집기를 책상, 의자, 서랍장, 제품 가나다라 업체인데 각 사원은 집기를 선택할 때 서로 다른 업체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책상을 가라면 의자를 가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다라에서 각각 다른 업체를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ABCD는 사원은 동일 집기를 서로 다른 업체에서, 만약 책상이라면 책상을 ABCD는 각각 가나다라를 골고루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4명의 사원이 보여왔던 집기를 선택할 때 항상 참인 진술은.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쉽지 않은데, 왜냐면 이 표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죠. 왜냐면 사원도 있고, 그 다음에 집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업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를 하나로 만들기 어렵다면 각각 집기에 따라서 3개로 만든 방법도 있을 거야. 그래서 보면 A는 나업체 서랍장 선택, 그리고 가업체 책상은 선택하지 않는다. B는 나업체 책상을 선택하고, C는 나업체 의자를 선택하지 않는다. C는 다업체 집기를 선택하지 않는다. D는 다 서랍장을 선택하지 않고 다 의자를 선택했다. B는 가 서랍장을 선택하지 않았다. 선택한 거 선택하지 않은 거, 책상, 의자, 서랍장이 3개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표를 3가지로 이렇게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하나가 책상, 그리고 의자, 그 다음에 서랍장.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나다라, 그 다음에 ABCD, 가나다라 ABCD를 이렇게 나눠서 그런 선택된 거를 표로 작성한 다음에 서로 겹치지 않도록 선택해야 되는 거를 우리가 표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자,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겹치지 않는다는 의미를 표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 자, 이것도 여러분이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그리고 함께 하도록 합시다. A는 나업체 서랍장을 선택하고, 그렇죠, 여기 가업체 책상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게 되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B는 나업체 책상을 선택하고,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C는 나업체 의자를 선택한다. 이게 되는 거죠. C는 다업체 집기를 선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C는 여기 여기 모두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이렇게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가나다가 각각 품목별로 집기별로 있다는 걸 고려하면서 문제를 봐야 돼. 그 다음 보면 D는 다업체 서랍장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게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다업체 의자를 선택한다. 이거를 선택한다. 자, 그 다음에 B는 가업체 서랍장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것까지 이제 주어진 조건을 이미 다 적용했어.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 갖고 조건 맞추기니까, 자, 그 조건을 우리가 따라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B 업체가 책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지? 다른 업체는 선택하지 말아야 돼.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그리고 똑같이 이것도 나 업체가 B 업체 책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선택하지 말아야 돼.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조건 맞추기랑 똑같습니다. 얘도 XX 똑같은 조건을 들어가죠. 이렇게 공이 되는 것은 모두 이렇게 횡과 종으로 x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x, xx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의자가 다업체를 선택했다면 또 다업체는 바로 다른 건 선택하지 말아야 돼. 한 업체에서 그지? 한 책상뿐만 아니라 한 집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동일한 것도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까지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된 조건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자, A가 다업체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 5가 들어야 돼. 그럼 이것이 X가 들어가는 거야. 자, 똑같은 조건으로 여기 보면 얘도 여기가 5가 들어갈 수 있죠. 자, 이것이 X가 3개니까 5가 들어가니까 이것도 X가 되는 거야. 일단 우리가 주어진 건 이것뿐이야. 그 다음에 확정되는 게 없어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보다시피 X가 3개 있어야지 하나가 5가 결정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여기 본다면 여기서 바로 책상은 B업체는 나, 그리고 A는 다업체 걸 선택하죠. 얘도 이거 이렇게 선택되는 거야. 나머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이었고 알 수 없는 거야. 알 수 없다는 조건. 이거는 알겠네, 그지? 이게 5니까 여기 XX 들어가죠. 이것까지 알 수 있겠네요. 그렇더라도 X가 3개 나와야 될 텐데 3개 나오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알 수 없는 거야. 이거 갖고 답을 찾아나가는, 그지? 그런 식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거죠.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다면 다음과 같죠. 여기 A는 가업체 의자를 선택한다. A는 다업체 의자죠. 그래서 틀렸어요. B는 라업체 의자다. B는 의자를 알 수 없죠. 라업체인지 가도 될 수 있고 라도 될 수 있으니까 이건 알 수 없다. 이건 아주 틀렸지만 이건 알 수 없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참인 건 아니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 B는 다업체 서랍장. 자, B는 여기 서랍장이 이거죠. 다업체 맞네요, 그지? 이건 맞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맞겠네. 자, 우리가 그 다음 계속 해야지 답에 확신이 들죠. C는 라업체 서랍장. C는 서랍장은 알 수 없죠. 간지 란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알 수 없다. 다음에 D는 라업체 집기를 선택했다. D는 현재 나오는 것은 다업체 의자뿐이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참인 것은 3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고, 특히 이렇게 책상과 의자, 서랍장을 3개를 동시에 판단한다는 것이 이 조건 맞추기의 어떤 끝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4번, 5번은 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다시 여러분이 한번 연습해 보시 바라요.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고 조건 맞추기 2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